자, 내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내적에 대해서. 이게 이제 내적이 이렇게 표현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어디다 써먹냐, 여러분 되게 좀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내가 구구단만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선하고 내적하고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 사실. 근데 이제 이제 L2라는 거를 이렇게 써봤다 이거예요. x 빼기 2y는 2라고 써봤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썼죠, 그죠? 사실 이게 더 익숙해요. y는 0.5x 더하기 1. 그래서 L2를 그랬더니 이게 요 선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L2가. 이 선이 요 주황색 선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와, 효과가 더 좋겠다. 이게 L2가 되고, 그죠? L2.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L2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옮긴 다음에 표현했더니 이제 RX, B를 이렇게 했더니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이렇게 벡터로도 이제 내적으로도 표현이 되는 거야. 신기하다 이거지. 이게 R 벡터하고 B 벡터라는 걸 썼더니 이거를 이제 이렇게 R과 B의 내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내려가는 게 낫겠다, 그죠? Let's put R, X, Y, B를 이렇게 두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R 벡터는 이거고, 그죠? R 벡터는 이거고, 자, B 벡터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벡터랑 상관없었는데 선을 그리는 식이 이렇게 두 개의 벡터의 내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더라 이거지. 그렇다고 이제 선이 벡터의 내적이냐? 나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다고 봐요. 이거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식의 선형조합으로, 각각 항들의 선형조합으로, 이제 보통 합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이제 공수 배웠으니까 선형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합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보니까 벡터 배우고 나니까 합이 벡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재미없으니까. 이게 내적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더라 이거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셉트를 써서 표현할 수 있더라 이거지. 자, 여기까지 내가 했었죠. 이거 좀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L2가 이건데, LC라는 녀석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LC라는 녀석을, 이거를 그냥 C로 바꿔버려요. 오케이? L2는 이거고, L2는 이거고, LC는 이걸로 바꿉시다. 그 다음에 LC를, LC를 무슨 색으로 하냐면은, LC를 이 다수로 합시다. 다수로. 자, 그럼 여러분, LC는 뭔지 알죠? LC는 무조건 L2하고 평행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LC가 0이면은 원점을 지나는 선이고, LC가 C 값이 마이너스면은 이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지금 움직이는 대로 되는 거야. 이게 이제 LC가 되는 거예요. LC가. LC는 이렇게 위아래로 무조건 평행해야 되고, C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알죠? 이거 모르겠다. 그럼 나 답 안 나온다. 이거 중학교 때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LC라고 둡시다. 이걸 LC라고 둡시다. 이제 LC는 뭐냐면은 요선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C가 0인 경우를 보자 이거지. C가 0인 경우를 뭐로 두냐면은 L0로 두는 거예요. L0. 그럼 L0는 뭐냐면은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L0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죠? 이게 L0예요.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게 L0입니다. 이게 L0지. 이게 L0란 말이야. 원점을 지나고 초록색으로 바꿉시다. 이게 이제 L0란 말이지. 근데 L0를 다시 쓰면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L0를 다시 쓰면은 이거에서 이 2가 0인 거죠. 그죠? 뭐랑 똑같냐면은 다시 RB로 표현하면은 이게 0인 경우예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은 내적이 0인 경우란 말이지. 내적이 0인 경우가 뭐냐면은 90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B 벡터가 1,2니까 X 벡터는 뭐가 되냐면은 이 경우에 X 벡터는
요 B 벡터하고 무조건 수직인 벡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 R 벡터는 뭐냐면은 다시 원점을 지나고 요 B 벡터하고 수직이 되는데, 자, 그래서 when C is equal to 0, C가 0일 때는 the B 벡터 is normal to line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직선을 주는데, 그래서 직선을 뭐 y는 2분의 1x, 5x 뭐 이렇게 줬을 때 이걸 넘겨가지고 C라고 하잖아요. 그죠? 더하기, 예를 들어서 이거를 A1, 얘를 A2에 y에 C도 다 옮겨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직선은, 모든 직선은 0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C가 0인 경우도 그렇고 아닌 경우도 그렇고, 사실 뭐냐면은 이 두 벡터는 A1, A2하고 이 C는 항상 90도인 거야. 항상 내적값이 이제 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C를 0으로 넣었을 때 평행한 선이기 때문에 항상 0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적으로 뭘 할 수가 있냐면 x, y하고 x, y가 R 벡터죠. 그죠? x, y가 R 벡터. B 벡터는 이제 A1 하고 A2죠. 그죠? 여기 A2. 항상 90도가 나옵니다. when C is 0. 그러니까 이제 C가 0이 아닌 경우에는 90도가 아니지만, 근데 이 벡터를 수평 이동해서 C가 0이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붙이면은 90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 벡터는 항상 90도가 나오는 거지. 이 X 벡터가 이루는 라인하고. 그러니까 C가 0일 때는 그렇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러면은 when C is 0일 때 B 벡터는 이제 90도 디그리가 이게 아니겠죠. normal to line that can be made with R 벡터. 오케이? 그러니까 R 벡터랑, 그게 아니라 R 벡터가 만드는 점들 있죠. 그죠? 요 선들. 그러니까 R 벡터랑 90도가 아니지, B 벡터가. 근데 요 R 벡터가 만드는 요 선들하고 요 B 벡터는 항상 90도.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식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 x와 y의 개수들이 항상 요 x, y 값하고 서로 90도를 이룬다는 거예요. x, y의 벡터가 아니라 x, y 점들이 될 수 있는 그걸로 만들어진 선들하고 90도를 이룬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은 되게 쉬워집니다. 여기 채팅창이 조용하지? 여러분 이해 안 됩니까? 설명이 너무 어렵나? 이거 되게 중요한데. 뭔가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환상적인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L1, 여기서 이제 L1 get a line that goes in the, 이걸 구하란 말이지. L1. 그래서 L1에 구하는 값을 이제 A 벡터라고 합시다. L1 벡터를 A 벡터라고 합시다. 그 A 벡터를 뭘 구하냐면은, 자, 일단 우리 이 라인하고 B 벡터는 수직이죠. 그죠? 그럼 B 벡터의 수직인 거를 구하면 A를 이거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되게 재밌어요. R, B 벡터 말고 A, B 벡터가 0이면은 then is normal to B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 B 벡터가 이거죠. 그죠? B 벡터가 이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내가 그려주면은 B 벡터가 이겁니다. 그래서 A1, A2의 내적을 해서 0이 나오면은 A 벡터는 normal to B인데, 자, 이거 L0는 L0 두고, 자, 그래서 B 벡터를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해보자 이거지. B 벡터를 빨간색으로 서식에 완전 빨간색으로 해서 얘를 이제 A 벡터라고 합시다. A 벡터. 뭔지는 몰라. 근데 이 A 벡터에 하고 B 벡터가 0이면은 90도죠. 그죠? 뭐 왼쪽으로 90도일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90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이란 얘기는 90도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 B 벡터하고 A 벡터는 90도란 말이지, 내적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요 A 벡터로 갑시다. 뭔지는 모르죠. 근데 굉장히 쉽게 그치? A 벡터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A 벡터 구하고 그 A 벡터에 대한 선구하면 끝인 거야. 그래서 A 내적 0이 0, 이게 0이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더하기에 A1에 B1이 뭐냐면은, 이거 곱하기 해야죠.
A1의 B 벡터가 1, 마이너스 2죠. 그죠? 1 더하기 여기에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이게 0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0이 나올 수 있는, 자, 이게 0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무수히 많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림적으로 봤을 때 90도만 되면 0이잖아? 그럼 A 벡터는 이렇게, 이 벡터도 0이고, 이 벡터도 0이고, 짧아도 0이고, 짧아도 0이고, 다 0입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A가 2고, A1이 2고, B가 1이면 되죠. 그죠? 이게 제일 간단해. 물론 다른 건 넣어도 돼요. 근데 얘를 넣으면은 A 내적 B가 0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2,1을 넣어보면은 A가 X가 2, Y는 1. 그렇죠.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그게 이제 A 벡터가 나오는 거야. 2,1 여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A 벡터를 구했고, A 벡터는 B 벡터랑 수직이고 아무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 우리가 A 벡터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은 이걸 합니다. 여기서 했듯이 R 곱하기 R 내적 B가 직선이라고 그랬죠. 그죠? R 내적 B가 이러니까 내가 고혈압 걸린. 자, R 내적 B R 내적 B가 0이 아니라 R 내적 B가 0이 아니라 R 내적 A가 0이다라는 걸 해봐요. A가 0이다. A가 0이다. 아, 진짜 또 혈압 오르네. A가 0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내적 0이다. 이거를 쓰면은 이게 아니라 X가 A가 2고 더하기 1Y는 0이 나오죠. 그죠? 0이 나오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L3라고 합시다. L3. 그래서 L3를 그리면은 L3는 A 벡터하고 수직이에요. 그죠? 그래서 같은 색깔 씁시다. 어차피 형제니까. L3는 A 벡터하고 또 수직이란 말이지. A 벡터하고. 그죠? L3를 구했어요. 이렇게. B랑 안 겹치게 옆으로 약간 옮길까? B랑 안 겹치게. B 벡터랑 겹치네. B 벡터가 제일 중요한 벡터인데. 자, 이렇게 겹치죠. 그죠? 이렇게 겹칩니다. 여기 이제 뭐냐면 L3예요. L3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L1은 뭐냐면은, L1은 아래에 있는 이제 다시 C가 되는 거고, 이게 C인데, X가 1, Y는 3을 만족해야 되죠. 그죠? 왜냐면 이게 P니까. P죠. 그죠? 그럼 이제 넣는 거야, 이제. 여기다 넣으면은, X는 1, Y는 3이죠. 그죠? 3 하면은 C가 뭐가 나오냐면은 5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RA는 5가 되고 2x 더하기 1y는 5라는 선이 뭐냐면은 이게 L1이 되는 겁니다. 그린 라인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선의 공식 뭐 이런 건 하나도 상관없어요. 그죠? 사실 하나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식을 일단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쭉 나열한 다음에 걔를 벡터 형태로 바꾼단 말이지. 그러면 개수들을 뽑아냈을 때 XY에 해당하는 개수들이 수직한 벡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수직한 벡터 하나 구하면은 그거에 또 한 번 수직한 벡터 구하는 거는 그냥 넣어서 만족하는 거 나오면 돼요. 근데 참고해서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 게 A 벡터가 길고 짧아도 계속 90도라는 거.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거 구한다는 거. 근데 그 벡터를 구하면은 그 벡터의 수직한 선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럼 거기다가 C 넣은 거 하면은 구해지는 거야. 자, 이거는 여러분 내적에서 내적하는 두 벡터가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적하는 두 벡터는 90도일 때 0이다. 그거하고 어떤 직선의 식을 나타냈을 때 각각의 변수들의 개수항하고 그 변수들은 직선을 나타낼 때 서로 수직이다. 이거 두 개만 알면 돼. 그게 여기서 직선을 나타낼 때 0으로 하면 내적이다. 요거만 알면은 그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요 중요하고 자, 계속하면은 이제 내가 아까도 유닛 벡터 얘기했는데 기본 벡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IJK 노테이션으로 내적을 한 번 더 얘기해주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 유닛 벡터들의 내적은 무조건 뭐가 나올까? 무조건 0이 나옵니다. 정답이에요. 내적은 다 0이다. 내적 왜냐면 90도니까 1, 0,0 그죠? 0, XY, Z는 서로 내적하면 0이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이제 이너 프로덕트는 많이 했으니까 자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일단 코사인이 아니고 사인이고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다시 아니고 곱하기로 표현해요.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는데 참고로 자 중요한 게 닷 프로덕트는 스칼라였죠. 그죠? 내가 어디 적었을 텐데
스칼라죠. 크로스 프로덕트는 벡터가 나옵니다. 결과가. 요 AB가 뭐로 나오냐면은, 자, AB는 우리가 보통 크로스 프로덕트는 V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V는 A 곱하기 B고 각각 절대값의 이건데 V는 A 곱하기 B고 여기 있죠, 그죠? 요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벡터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V1, V2, V3가 되는데 각각의 V1, V2, V3가 뭐냐면은 그럼 이제 결과가 벡터죠, 그죠? 계산이 복잡할 것 같은데 하나 이제 좀 이따에 설명해 주는 거 들으면은 별로 안 복잡합니다. 자, 내가 왜 헷갈렸냐면은 이게 아마 A, B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스칼라가 나오잖아. 보통 A, B 하고 동시에 수직한 벡터 하나 노테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게 절대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 크로스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절대값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손가락으로 많이 하는데 오른손을 써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엄지손가락이 X 벡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이 Y 벡터면 두 개 90도죠, 그죠? 이 두 개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거를 방향을 취할 때는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펼치면 이 세 번째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이제 이 V 벡터의 방향입니다. 두 벡터가 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 제일 좋아요.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가 지금 이 식은 복잡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이제 복잡하지 않은 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IJK 노테이션이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A1, A2, A3고 B 벡터가 B1, B2, B3면은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 하나하나씩 외우기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외우기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IJK를 위에다 두고 그 다음에 A 벡터 A1, A2, A3 넣고 B 벡터 B1, B2, B3 넣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크레이머 룰 할 때 기억나죠? 자, 우두머리라는 말을 쓰지 말고 캡틴이라는 말을 씁시다. 캡틴 하나 잡고 나머지 잡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순서대로 갑니다. 그죠? 그럼 I에 2, 3, B3 크로스 프로덕트 하고 마이너스 J에 1, 3, 1, 3 되고 K에 1, 2,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하면은 걔가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크로스 프로덕트도 외우기 편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게 제일 중요해. 크로스 프로덕트로 IJK 노테이션을 하면은 뭐가 나올까, 여러분?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크로스 프로덕트는 재밌는 게 IJ를 하면은 K가 나옵니다, 여러분. IJ를 하면 K가 나와요. I 벡터, J 벡터 하면은 K 벡터 나옵니다. X, Y축 하면은 Z축 나오고 JK는 I가 나오고 재밌죠? 그 다음에 KI는 J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반대로 하면은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거 헷갈리죠,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히게 쉽게 외우는 법이 있어요. 크로스 프로덕트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러분 I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J가 있고 K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화살표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IJ 하면은 K가 나오고 KI 하면은 J가 나오고 JK 하면 I가 나와요. 똑같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쪽으로 돌면은 플러스가 나오고 반대로 돌면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IK를 하면은 마이너스 J가 나오고 KJ를 하면은 마이너스 I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돼요. IJK 쓴 다음에 IJK 화살표 돌리고 각각의 순방향으로는 다음 녀석이 나오고 반대 방향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입니다.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은 A, B하고 C가 있다고 칩시다. 3개의 벡터가 있어요. 3차원 공간에. C는 당연히 C1, C2, C3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가 뭐냐면은 뭔가 이름이 막 판타스틱하다, 그죠? B 벡터하고 C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B하고 C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이게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A 벡터를 하면은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닷 프로덕트니까 얘는 스칼라가 나와요. 그래서 스칼라 and it 이제 볼륨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거 아마 알 거야, 여러분. 내가 이제 도형 그려주면은 별로 안 어려워요. 여기 이제 감마라고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거 AB 사인 절대값 사인 세타 뭡니까? B의 사인 Y가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죠, 그죠? B 사인 감마죠, 그죠? 이게 이 직선이 뭐냐면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뭐예요? 이게 B 사인 감마죠, 그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얘가 나와요.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V라 그러면은 V의 절대값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아. 근데 이제 C 벡터가 또 있단 말이지. 이거를 이제 요 색깔로 두고 이거를 이제 C 벡터라고 합시다. C 벡터라고 하고 요 C 벡터하고 V 벡터 V 벡터는 수직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V 벡터의 길이가 뭐냐면 밑면의 넓이입니다. 밑면의 넓이 곱하기 이거 하면은 그럼 얘는 또 뭐랑 같냐 하면은 이거랑 같죠, 결국에는. 이거랑 같죠, 그죠? V 벡터고 이거를 감마1 이 각도를 감마2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다시 내적의 정의로 돌아가서 여기 이거 가져와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뭐 나옵니까? 그죠? 이게 밑넓이고 넓이에다가 B의 코사인 감마를 하면은 그러니까 C의 V를 하면은 C의 V의 코사인 감마 하면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수직 높이 곱하면은 볼륨 나오죠, 그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어떤 볼륨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육면체의 볼륨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를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그냥 이제 중간에 값도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스페이스만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그러고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자, 오늘 할 거는 벡터 앤드 스칼라 펑션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이제 벡터의 미분에 대해서 배워보자는 겁니다. 자, 앞에서 내가 이 예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 예제에 내가 시간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뭐 직선의 위치가 나오고 그걸 수직한 어떤 직선을 구하고 이게 이제 위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2차원이죠. 우리가 대하는 시스템이. 근데 우리가 어떤 벡터를 만들 때 여러분 그 벡터의 컴포넌트들이 위치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물체의 속도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벡터의 컴포넌트를 4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4차원은 아니지만 벡터 자체의 차원은 4개의 차원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X좌표, 두 번째는 Y좌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의 X 방향 속도, Y 방향 속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어떤 내적이나 이런 개념이 굉장히 훨씬 더 재밌어지겠죠, 그죠? 지금 가는 속도 방향에 그러니까 위치 벡터에 수직하는 거 말고 속도와 속도에 어떤 수직하는 어떤 그런 속도 컴포넌트를 뽑아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러면 이제 그 함수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V라는 벡터가 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V라는 벡터는 뭐냐면은 X, Y, Z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자, 벡터라는 개념은 꼭 속도와 위치만에 제한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기계과이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이해하기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V라는 벡터가 예를 들어서 이제 X, Y, Z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X, Y, Z는 위치죠, 그죠? 자, 이거를 이제 X, Y, Z 위치에 대한 V인데 V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속도라고 칩시다. 각 위치에서의 점의 속도인 거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P라는 포인트가 있다고 칩시다. P라는 포인트. 예를 들어서 뭐 1로 갖다 두잔 말이지. 그래서 P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P라는 포인트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다 알죠? 2,2입니다. 그죠? P는 2,2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이 벡터를 R 벡터라고 합시다. R 벡터. R 벡터는 X와 Y로 구성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R 벡터는 예를 들어서 2,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R 벡터. 그리고 이 벡터는 이제 위치에 대한 벡터입니다. R 벡터는 이제 P의 포지션을 알려주죠. 근데 이 P가 어디로 날아가던 중이란 말이야. 어디로 휙 날아가는 중이에요. 어디로 이렇게 휙 날아가는 중이야.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P로. 근데 이렇게 P가 여기서 P가 이렇게 휙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P가 휙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내가 이 순간 카메라로 착각 찍었단 말이에요. 착각 찍었어요. 그래서 날아가는 건 알겠단 말이에요. 오케이, P 날아간다고. 오케이, 알았어. P가 날아가는데 날아가는데 그 P의 위치가 뭐냐? 그게 이제 포지션 벡터죠. R 벡터는 2,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날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속도 방향이 있겠죠. 그죠? 속도가 있겠죠. 위치는 2,2인데 위치는 2,2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P1이라고 두면은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는 P2가 되겠죠. 그죠? P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R 벡터의 속도를 알고 싶은 거야. R 벡터의 속도를 V 벡터라고 합시다. V 벡터. 자 일단 X 이거 비워놓고 자 V 벡터는 속도 벡터예요. 속도 벡터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X 방향하고 Y 방향이 있죠, 그죠? 이게 P1하고 P2가 1초 차이라고 칩시다. 1초 차이. 1초. 이거 잘 들어요, 여러분. 뒤에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리드 한 칸이 1m라고 칠까? 그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겠죠. 그럼 X 2m, Y 2m 컴마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P1에서의 1초 뒤에 P2의 2,2로 갔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22초 때 P1에 있고 23초에 이제 파란 점이 퓨 날아가는데 22초에 여기 2,2가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위치를 표현할 때 22초에 R, X, Y가 뭐냐면은 포지션 벡터가 되는 겁니다. 포지션 벡터, 위치 벡터를 이제 R로 두고 R은 X, Y의 벡터죠. 그죠? 이게 2m, 2m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벡터로 표현하죠, 위치가.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또 벨로시티 벡터, 속도를 알고 싶단 말이지. 라고 표현하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딱 요 P1에서의 속도가 뭐냐면은 1초 뒤에 X는 3m만큼 가죠. 그죠? 그래서 X는 3m/s가 되고 Y는 1m/s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V 벡터는 위치 벡터가 아니에요. 그 P1에서의 속도 벡터가 되는 겁니다. P1에서의 속도 벡터가 되는데 걔는 이제 X 방향으로는 3m/s, Y 방향으로는 1m/s가 되는 거지. 여러분 같은 요 P점에 대해서 이 두 개가 구별이 됩니까? 네, 여기를 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R 벡터는 뭐냐면은 R 벡터가 이렇게 나오려면은 걔는 그냥 위치예요, 그죠? 위치입니다. 위치인데, 자 V 벡터는 뭐냐면은 좀 쉽게 만드는 게 낫겠다. 요 개념이 없어서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P2를 일로 옮기고, 오케이? 다시 place from 0 0초부터 시작해가지고 22초에 P1에 있고 23초에 P2가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럼 at 22second P1이죠. 그죠? 이 경우는 뭐냐면은 T가 22예요. 그래서 이게 3m/s, 1m/s인데 RXY를 XY로 표현하지 말고 이거를 T로 표현해볼까? 이거를 T로 표현하면은 4초 5초로 가자. 4초 5초 4second T1 T는 4초 4초에 2m에 있으려면은 T 나누기 2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4초에 있으려면은 T 나누기 2m가 되면은 4초에 있을 거고, 이게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두 점 간의 차이가 있어야지. 왜냐하면은 이 점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매 시간마다 바뀌는 위치를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점이 가지는 속도가 있거든. 그 속도도 벡터로 표현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같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여러 가지 차원의 벡터들로 동시에 표현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위치만 하면 쉬운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점이 움직일 때 그 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위치 벡터와 속도 벡터를 동시에 표현하고 그거를 이제 벡터하고 스칼라 펑션으로 만드는 거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이렇게 설명을 안 하는데 이게 없으면 책에서 아니 V에 XY가 왜 나오냐면서 계속 헷갈려. 자, 그러면은 속도가 예를 들어서 V는 예를 들어서 2m/s고 Y는 1m/s. 그치? 이렇게 되면은 V는 이게 되죠. 그냥 X, Y. Vx, Y는 1m/s, 2m/s로 하고 이것도 R, X, Y는 그치 이렇게 합시다. T분의 1 M T분의 1 M으로 하면은 만약에 R이 T에 대한 함수고 X, Y가 2분의 1이라고 나오면은 해봐야 되겠네. V는 거기에 맞춰서 나오겠네. at 1 second 1초 2초 3초 4초 2초 3초 4초로 갑시다. 그러면 이제 RT는 이제 R1이 되겠죠, 그죠? 1초일 때 0.5m죠, 그죠? 0.5m, T2도 0.5m가 되고 위치가 되죠, 그죠?
R2일 때 1m가 됩니다. 1m, 1m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 2, 3, 4, 1m, 얘는 1.5m, 1.5m가 될 거고, 얘는 2m, 그 다음에 2m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4초일 땐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5초일 때는 R5가 되겠죠, 그죠? 5가 될 때는 이게 5가 될 때는 2.5가 됩니다. 자, 이거를 살짝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t를 벡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 2분의 1, 얘는 그냥 t라고 합시다. 이 단위는 미터고 2분의 1 t 이렇게 t라고 하면은 다시 계산하면 1초일 때 0.5 1m 되고 1, 2m 되고 1.5일 때 3, 얘는 그냥 4,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각각 초일 때 위치 벡터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RT라는 위치 벡터를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다시 그려줘 봅시다. 그냥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헷갈리네. 그래서 이제 요게 P1이죠, 그죠? 이게 P1입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게 P2입니다. 자, 그러면은 P1이 2m, 4m죠. 2m, x2, y는 4. 그럼 P2는 2.5m에서 P2는 2.5에 5니까 여기겠죠, 그죠? 여기. 오케이. 그래서 P2는 2.5, 5가 되고 식을 맞추고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P1이 2,4, P1이 2,4, P2는 2.5, 5가 되니까 2,4, P는 2,4, P2는 2.5, 5로 하고 얘는 아직 꺼내지 말고 요게 R 벡터인데 두 번째 R 벡터도 자 여기 이제 P1, P2란 말이지. 그럼 자 우리가 P1에서의 속도가 있어요. 이게 다 같은 방향이네. 근데 이게 꺾으면은 너무 식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자 여기서 요거 이제 노란색은 R 벡터입니다. R 벡터는 또 겹치죠, 그죠? 4초일 때의 R 벡터는 P1 2,4, 5초일 때는 P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이제 미터라고 했을 때 속도 벡터는 포인트에서 0.5m per sec죠,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0.5m per sec. 그 다음에 y는 1m per sec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 P1에서의 점을 두면은 얘는 x 방향으로는 0.5, 0.5, y 방향으로는 1이니까 요런 벡터가 그려집니다. 요런 빨간 벡터. 결국엔 같은 벡터는 다 겹치네. 다 겹친다, 야. 어떡하냐. 이게 쉽게 설명할 때 겹쳐가지고 더 보기 싫어지네. 그래서 요게 요렇게 됩니다. 그죠? 요렇게 다 겹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이 갖고 있는 정보는 우리가 이제 위치라는 걸로 R로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벨로시티 벡터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벨로시티는 뭐냐면은 P1의 V1은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P1의 V1 이거 V1은 벨로시티 벡터입니다. V. 근데 P2의 V2는 얼마냐면은 같아요. 여전히 같죠, 그죠?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P1과 P2는 위치와 속도, 이걸 이제 자유도,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하는데 총 4개의 degree of freedom을 가집니다. X 위치, Y 위치, X 속도, Y 속도, 그죠? 그래서 P는 그러니까 모든 점들은 R 벡터를 가지고 V 벡터를 가지는데 R 벡터는 뭐냐면은 T에 대한 함수고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은 x, y가 나오고 v 같은 경우는 그죠? v는 뭐냐면은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은 v1 하고 vx 하고 vy가 나오죠, 그죠? x 방향 속도, y 방향 속도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얘들은 벡터가 아닙니다. 그냥 스칼라예요, 그죠? 그게 이제 벡터가 되는데 그 위치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 자, 여러분 여기 이 v는 뭐에 대해서 주어집니까? 이 V는 P에 대해서 주어지죠. 뭐 이거 대답하면 여러분 내 이해한 거야, 나 의도를. 자, V 여 컴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죠? 왜냐하면 속도는 각각의 r의 위치니까 x, y에 대해서 나오고 그 r은 x, y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rt는 x하고 t, y의 t로 나옵니다. 각각의 시간에 대해서.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함수 얘기했죠. 어떤 변수가 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r은 xt에 대한 게 나오고 그 xy에 대해서 속도 벡터가 빨간색이 겹쳐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얘기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요 겹치는 요 벡터들이 이제 서로의 변수들, 위치, 시간에 따른 위치, 위치에 따른 속도로 연관된 함수들로 나오죠. 그죠? 함수들로 나오죠. 지금이야 그냥 직선으로 굉장히 간단한 식을 했는데 이게 곡선일 경우에는 더 복잡해지겠죠. 위치에 따라 속도도 바뀌고. 이해됩니까? 이 각각의 r과 v와 t에 대한 연관성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벡터 앤드 스칼라 펑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 때 했던 그냥 y는 fx는 다 스칼라 펑션이고 이런 식으로 벡터로 연관되는 거를 벡터 펑션이라고 해요. 그렇지, t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t로 전대환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t로 나타내는 각각의 컴포넌트만 따로 보면은 걔가 뭐가 되냐면 스칼라 펑션이 되고 그런 t로 표현되는 각각의 것들을 벡터 형태로 나타내면은 걔가 벡터 펑션이 되는 겁니다. 2차원이고 3차원은 이제 x, y, z 컴포넌트가 3개겠죠. 그죠? 이 경우에 각각의 스칼라 v1, v2, v3 각각의 속도 벡터들이 있는데 얘들이 뭐냐면은 얘들이 각각의 x, y, z 이건 스칼라입니다. 얘도 이렇게 되고 컴마 x, y, z 얘도 x, y, z 이러면은 이 v 벡터가 각각의 위치에서의 x, y, z에 대한 위치로 나올 거고 그 v에 대한 걸 제대로 알려면은 각각의 포인트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알면 되겠죠. 그죠? 그게 책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 이런 원이 있어요. 이게 원이 돌아갑니다. 원이 어떻게 도느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원을 돌립니다. 이렇게 원을 돌려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중심이라고 칩시다. 중심이라고 치고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도형 여기 중심점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중심점이 이렇게 중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원 위에 예를 들어서 얘를 마찬가지로 y라고 하고 얘를 x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떤 점에서의 이 r 벡터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자, r 벡터 x, y가 아니라 r 벡터를 이용해서 이 원위를 표현하고 싶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뭐 z축도 있죠. 우리가 지금 위에서 보는 거야. 이게 이제 z축이라고 위에서 보는 겁니다. 위에서. 이게 좀 위에서 보는 거 같습니까? 이거를 z축이라고 위에서 보고 이제 호떡처럼 위에서 보는 거예요. 손 위에 있는 호떡이야. 이게 x축, y축이 평면이고. 그래서 얘를 이제 z축을 기준으로 돌린단 말이지.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속도는 이제 오메가라고 합시다. 오메가 찾기 귀찮으니까 w라고 하자 그냥. 이렇게 회전한다고 치고 w라고 회전한다고 치고 자, 이렇게 회전한다고 쳤을 때 여러분 r 벡터를 가져오면은 요 센터에서 이렇게 요 판 위에 어떤 위치를 r, x, y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원점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원점을 여기가 이제 원점이라고 두고 여기가 원점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판 위에 어떤 포인트를 여기를 잡건 간에 그 위치는 r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판이 돈다 그랬죠, 그죠? 돈다 그랬어요. 그럼 그 판 위에 내가 점을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았을 때 그거의 속도는 그 판에서의 속도는 예를 들어서 요 포인트를 잡았단 말이지. 요 포인트를 내가 위치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포인트의 속도가 얼마냐 이거야. 딱 여러분들이 봐도 얘가 어느 쪽으로 돌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돌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바깥으로 갈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안으로 갈수록 속도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게 이제 속도 벡터로 칩시다. 자,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벡터 펑션으로 표현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있었구나. 최민석 좋은 동네 살았네. 부모님께 감사해라. 어린 시절 이렇게 좋은 동네에서 보낼 수 있게 해준 거에 대해서. 이 V는 이제 x, y, z예요. 근데 z는
항상 0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Z 평면 위에서, Z축 위에서 돌 거니까. 그치만 뭐 Z라고 표현을 해줍시다. 뭐 해주니까 Z라고 합시다.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W,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를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메가하고 크로스 프로덕트야. 크로스 프로덕트의 R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R은 사실 X, Y가 아니라 X, Y, Z 이렇게 됩니다. 자, W 곱하기 R인데 R 벡터는 뭐냐면은 여기서 W 곱하기 R인데 W 벡터는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해봅시다. R 벡터는 뭐냐면은 R 벡터는 X, Y, Z예요. W 벡터는 뭐냐면은 자, 이게 W 벡터가 회전하죠, 그죠? 회전축을 중심으로 잡아줍니다. X 방향은 X축을 기준으로 도는 게 아니고 Y축을 기준으로 돌지도 않고 Z축을 기준으로 돌죠. 그래서 이 회전 오메가 벡터는 이거 재밌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0, W가 됩니다. 그래서 Z축이 0이더라도 살려주는 거예요. 3차원에서. 그죠? 그래서 이 W 곱하기 R을 표현하면은 이거 여러분 배웠죠? 앞에서 크로스 프로덕트 얘기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전공에서도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를 I, J, K를 놓고 그 다음에 R 벡터니까 0, 0, 0을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X, Y, Z를 둡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두고 요걸로 그거 캡틴 잡고 누가 캡틴이라고 추천했던데 캡틴 잡고 그 다음에 졸개라고 하지 말고 미니언이라고 합시다. 캡틴을 잡고 미니언들 처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W 곱하기 R이에요. 그게 요게 W 곱하기 R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은 속도 벡터가 나온다 이 말이야. 속도 벡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W 곱하기 R을 하면 결과가 뭐 나오냐면은 I의 00, 여기 0이 아니고 오메가죠, 그죠? 오메가지. 왜 0이 됐지 저게? 이거를 계산하면은 우두머리 잡고 이렇게 크로스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오메가에 마이너스 Y의 I 벡터 스칼라고 IJK는 참고로 벡터 K의 W 아니야. K의 W 그게 고쳤잖아. 그래서 K 얘는 벡터니까 볼드죠, 그죠? W 얘는 이제 스칼라고 아마 이거 채팅 10초 늦어서 그런 것 같은데 KW는 고쳤지? 자, 이렇게 되고 그럼 W는 마이너스 YI 더하기 XJ가 나오고 얘는 스칼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YI의 XJ 사실 하나 빼먹은 게 선형조합으로 나타나니까 더하기 0K입니다, 그죠? 0K예요. 그래서 VX, Y, Z가 뭐가 나오냐면은 X, Y, Z는 W에 이걸로 나오는데 얘를 풀어줘야 되겠다. 얘를 풀어주면은 이 W도 이렇게 스칼라죠. 스칼라 벡터를 구별해줘야 되는 겁니다. 벡터 해서 얘를 잘라서 이렇게 YW 더하기 XWJ 더하기 0K죠, 그죠? 이게 IJK 노테이션이죠, 그죠? 그래서 IJK 노테이션을 다시 바꿔주면은 X, Y, Z는 뭐가 나요? IJK 노테이션을 컴마로 만들어주면은 X는 이렇게 마이너스 YW Y의 속도는 XW 그 다음에 Z는 0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속도가 오메가는 상수죠. 회전수니까 요 Y 값을 넣으면 나오는 거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Vx, Y, Z는 얘는 F의 function of 왜 벡터야? X, Y, Z function of Z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고 이 펑션의 결과값이 뭐냐면은 속도 스칼라니까 이게 V1, V2 이게 V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영명이가 물어본 거 여기서 VXY가 아니고 사실은 RT는 X, Y, V는 펑션의 X, Y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겠지. X, Y 그 다음에 얘는 스칼라고
이해됩니까? Vx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얘는 이거죠, 그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교수님, 여기 V1이 X, Y, Z인데 여기 Y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이제는 여러분 이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내가 V가 X, Y, Z, X, Y, X, Z, X, Y, Z인데 여기는 왜 Y밖에 없고 Y는 X, Y, Z인데 왜 X밖에 없을까? 왜 X밖에 없을까 여기? 오메가는 상수죠. 상수니까 앞에 꺼집어내는 게 좋겠네. 왜 여기 Y하고 X밖에 없을까? X, Y, Z인데. 자, 여기 이제 벡터 펑션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벡터 펑션을 구했죠, 우리가. 구했으면은 그 다음에 R을 어디에 넣든 간에 그 위치에 따른 속도 함수가 속도 벡터가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벡터 펑션이 되는 겁니다. 위치에 따른 속도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크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속도장을 그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속도장을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중심에선 속도가 0이고 얘는 속도가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게 나오겠죠. 실제로 이 값들을 넣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또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자, 각각의 위치에 대한 속도장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모든 포인트들에 이렇게 속도가 나오겠죠. 근데 이걸 내가 이제 이거를 화살표로 일일이 다 그려야 되겠냐고. 요식 하나면 그냥 게임 끝나는데 얼마나 핸디합니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죠. 마치 접이식 자전거처럼 이렇게 일일이 그리느니 이식 하나면 이 모든 화살표들이 다 이식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벡터 필드라고 합니다. 벡터 필드가 제일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유체의 유동장이에요. 한번 봅시다 있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눈에도 앞으로 이제 회전체가 나오면은 이 벡터 필드 같은 게 보여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벡터 필드인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밌는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데리베티브 오브 벡터 펑션. 그러니까 이 벡터 펑션을 미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나오죠. 아까 나온 요 위치 요거 미분하면은 속도 벡터 나올걸? 그지? 미분하면은 t분의 1 t로 미분하면 0.5 나오고 1 나오니까 그러니까 미분하면 속도 벡터 나오는 거지. 여기서 내가 설명은 안 했지만 위치 벡터의 시간에 대한 거를 미분하면은 속도 벡터가 위치에 따라 나와버리죠.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면은 벡터 펑션 v고 얘가 만약에 시간에 대해서 표현된다 그러면은 포인트가 아니고 타임이지. 타임 t 책이 왜 포인트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제 그냥 이거야. vt인데 그냥 프라임 붙인다는 겁니다. 대문자 안 됐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 요 뭐지 정확한 미분 정의 있죠, 그죠? 뭐 x 빼기 y 이거는 데피니션 1을 한번 보세요. 데피니션을 보세요. 박스에 300p 379 379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v 프라임 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x, y, z, t는 또 t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죠? x, y, z를 써도 되고 t를 써도 되고 한 방에 연결하느냐 아니냐 이건데 각각의 스칼라 펑션을 프라임 한 거랑 같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이고 이거를 붙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려울 건 없어. 이건 뭐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 미분 법칙하고 뭐 크로스 프로덕트는 밑에 있는 거 보고 예제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의 미분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뒤에 거 미분 뒤에 거고 V에 각각의 두 벡터를 내적한 거의 미분은 뭐랑 같냐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것도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반 함수랑은 다르죠, 여러분? 미분에 대한 그 벡터에 대한 미분 연산이에요. 이건 내가 얘기했죠? 요거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이건 ABC고 외적인 또 UVW야. 왜냐하면은 속도장이니까 그렇죠, 그죠? 자, 요건데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W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요 정도만 알면 되고 그래서 뒤에 예제 해보면 되고 자, 이게 어디 쓰이느냐? 그 다음 할 게 이제 뭐냐면은 자, RT라는 녀석은 뭘로 표현될 수 있냐면은 얘들은 다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볼드를 없애주고, 자, 요거를 IJK 노테이션으로 표현하면은 K 벡터, 각각의 방향 벡터들의 선형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선형조합 여러분들이 이해하니까 설명할 때 얼마나 편합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를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칩시다. 그럼 요거를 미분하면은 이제 V 벡터가 나오죠, 그죠? 자, 하나를 해봅시다. 새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T는 뭐냐면은 T는 0에서 0.0에서 0.001 단위로, 그 다음에 4 곱하기 파이, 4파이까지, t가 이제 예를 들어 4파이까지 변화가 치고, x는 뭐냐면은 sin t입니다. 그 다음에 y는 cosine t라고 하고, 그 다음에 z는 time이라고 해요. z축은 x축, y축, z축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플롯 x, y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려지는지. 오류 안 나네.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 보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그려지겠어요, 원이? 왜냐면 x는 t가 0에서 4파이까지 변하고, x는 sin t, cosine t니까 내가 원 그리는 거 옛날에 한번 보라 그랬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4파이까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1파이까지 하면은 그려지다 말을걸? 실행하면은 이렇게 반원만 그려지죠. 반원만 그려집니다. 0.5파이까지 하면은 0.5파이까지 하면은 이렇게 0.5파이가 4분의 1파이가 90도니까, 잠깐만, 이거 인터넷 죽었나? 여러분 있습니까? 뭐야, 이거 지금 스트리밍 잘렸나? 아, 문제 없구나. 자,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은 0에서부터 이렇게 띡띡띡띡 그리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t 값에 따라서 x하고 y 좌표가 나오고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리기에서 이제 x축, y축이 있을 때 이 코드가 뭐냐면 t가 0에서부터 0.1, 0.2, 0.3, 0.4 점점 증가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x sin t, cosine t 하면은 그 값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띡띡띡띡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2파이, 3파이, 4파이까지 하면 원 하나를 그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이걸로 보면은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입니다. 그래서 t의 변화에 따라서 보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3차원 플롯을 그려서 xy, 그릴 때 z도 이제 올려주라 이거지. z도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면은 이거를 5파이 말고 예를 들어 4파이까지 한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하면은, 자, 이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원이 그려져요.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근데 얘를 돌리면은 이제 z축을 올리면은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 거지, 원이. 이게 z축. 여러분 보입니까? 돌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 t값을 4파이가 아니라 8파이까지 그리면은 이렇게 8번 돕니다. 8번 돌고, 예를 들어서 이제 200파이까지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면서 나오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x, y, z 좌표가 움직인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어디다 쓰지 싶잖아. 이거 어디다 쓰지 싶죠? 아까 이제 프로그래밍 수업 시간에 이게 뭐였냐면은 3D 프린팅, 3D 프린팅 해가지고 이렇게 컵 모양 만들 때 노즐의 위치를 컴퓨터에 우리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입력을. 뭐 그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매틀랩 할 때는 이런 거 내가 공업 수업 시간에 언젠가 얘기할 거라고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돌면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z값을 xy 곱하면은 이렇게 더 커지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컵을 만들기도 하고 민망하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xyt로 표현하는 거, 이제 xyt에 대한 함수로 r로 원을 그려라, 이런 거는 내가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전에게 간단하게 풀어보면 되고, 그 다음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재밌어요. tangent to a curve. 탄젠트가 뭐냐면 접선입니다. 접하는 선. 요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요 예제의 벡터 개념을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그래서 내가 이거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이거를 이제 지금은 그냥 두 선에 그냥 이렇게 크로스죠,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대로 갑시다. 아니, 어렵진 않아요. 차근차근 하면은 다 쉽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요 까만 선이 뭐냐면은 곡선이에요. 어떤 이제 P라는 포인트가 지나가는 곡선인 거지. P라는 포인트가 이 까만 선으로 쭉 지나갑니다, 그죠? 그럼 이제 P라는
그 까만 선을 지나가는 P라는 포인트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P라는 포인트는 여기서 P가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예제인 거야. P가 움직이지만 P는 각각의 시간에 따른 그 위치들도 있고 그 각각의 위치에 따른 속도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P의 위치 특정 시간 2초 3초의 P의 위치는 RT로 나타냅니다. 똑같죠,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에서의 포인트는 이제 V가 아니고 속도는 U로 나타내는 거지. U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2초, 3초일 때 RT가 T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PQ 벡터가 뭐가 되냐면은 자, 내가 요 벡터 요 RT 더하기 이거 화살자 요 RT 더하기 델타 T가 뭐냐면은 델타 T에서의 P의 위치죠, 그죠?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그 다음에 요 RT가 뭐냐면은 요 위치죠. 이 두 벡터의 차이가 뭐가 되냐면은 이 벡터가 나옵니다, 이 벡터. 벡터 이거 빼기 이거죠, 그죠? 이거 빼기 이거는 이 벡터가 나오는 거야, 이 벡터가. 그러니까 요 P에서 Q까지 요 벡터가 나옵니다. 두 개를 빼면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벡터가 뭐가 되냐 하면은 요 L의 L선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RQ의 파이를 점점 줄이면은 그게 뭐가 되냐 하면은 접선 벡터가 됩니다. 리미트로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은 이게 Q하고 P의 사이가 점점 좁아지면서 이 L선이 뭐가 되냐면 접선이 돼버리는 거지. 이 위치 빼기 이 위치 하면은 요 벡터가 나오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극한을 취해주면은 극한을 취해준 게 뭐냐면은 그냥 정의대로 극한 취해준 거예요. 이렇게 극한 취해주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접선 TN tangent line at point P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 탄젠트 라인이 굉장히 긴데 그냥 이제 길이 일자리 단위 벡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유닛 탄젠트 벡터 길이라고 하긴 그렇다. 랭스 길이라고 하긴 그렇고 사이즈라고 할까? 그냥 뭐 적당히 알아들으세요. 랭스 1 그게 유닛입니다. 탄젠트 벡터를 만들어주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자기 자신의 벡터를 스칼라 값으로 나눠주면은 당연히 1이 나오겠죠. 100을 100으로 나누면 1 되고 87을 100으로 나누면 1 되고 뭐든 간에 자기 절대값으로 나누면은 유닛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닛 탄젠트 접선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Now it is easy to see that tangent to C at P is given by 이제 쉽다 이거지. tangent of C 이 커브 C는 이 커브입니다. 이 커브가 이렇게 있을 때 커브가 요렇게 커브가 있을 때 요 P점에서의 접선하는 단위 벡터는 쉽다 이거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Q로 표현되고 그 Q 벡터는 현재 R 벡터에 W에다가 R'을 해주면 된단 말이지. 자, 요거 R 벡터죠. R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뭐냐면은 접선 벡터니까 R' 벡터라고 칩시다. 접선 벡터 R'이라고. 그러면 이 두 벡터의 합은, 여기 나왔듯이 합은, 이게 Q 벡터죠, 그죠? 이게 Q 벡터입니다. 다시 적어주면은 Q 벡터. 영명이 파라메타 이거는 그냥 뭔가 퉁치고 넘어가려는 적당히 대답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게 이제 Q 벡터.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요게 R 벡터. 자, 일단 R' 벡터는 요거고, 접선 벡터고, 요게 R' 벡터. 그러면 요게 이제 Q 벡터가 되죠. 요게 Q 벡터입니다. 그죠? 요 Q의 점들이 뭐냐면은 이 접선 벡터가 되는 거예요. Q의 접선들이. 그래서 R이 왜 이렇게 R이 잡히냐? 앞에서 얘기했듯이 얘는 요거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요 Q 벡터가 접선인 거야. P점에서의. 요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럼 이건 뭐냐면은 요 R 벡터가 이렇게 쭉 늘어났을 때 R 벡터의 W를 곱한 거는 R 벡터의 W를 곱하면은 마이너스면은 요 R' 벡터가 이 뒤로 가고 앞으로 가겠죠. 그 합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요 Q 벡터의 점들이 모이는 게 어디냐면은 점들을 쭉 모으면 선이 되고 그 선이 접선입니다. Q 벡터의 끝점들을 이렇게 모으면은 그러면 Q 벡터의 끝점들을 모으려면은 R 벡터는 고정되고 R' 벡터는 마찬가지로 늘었다가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W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책에서 설명 안 하고 있어. 내가 방금 설명한 거를 이해하면은 자, 그 다음에 접선을 이렇게 구했으면은 length over curve 자, 길이를 이제 구하려면은
요 R 프라임 벡터는 뭔지 알죠? 이렇게 접선 벡터예요. R 프라임 벡터 이렇게 구하는 나오는데 이게 핵심이네. 굉장히 중요하네. 요거 요렇게 구한다. 요게 이제 접선 벡터 방향이라는 걸 알아놓고, 자, 어떤 요런 곡선이 있을 때 R 프라임 있죠? R 프라임. 요 R 프라임 벡터가 요 벡터예요. 그죠? 요 두 벡터를 서로 내적한 다음 A에서 B에까지 내적한 다음에 적분하면은 L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L이 뭐냐 이거지. L is called, L이 뭐냐면은 이탈릭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C라는 커브, 여기 이제 ST가 뭐냐면은 이제 0에서 T까지 이렇게 적분하면은 이제 이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 적용할 수 있냐면은 매트릭 게이지 없다. 자, 요거 이제 실행합니다. 실행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곡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길이를. 응? 올라가니까 더 길겠죠. 그죠? 그때 요 각각 R 0에서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8초까지의 곡선을 그렸는데 8초까지 8파이가 아니고 그냥 이제 시간이 파이로 하지 말고 그냥 8로 합시다. 그냥 이제 8초라고 치고, 발음도 안 되네. 자,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 곡선 길이 얼마냐 이거지. 이제 이 곡선 길이. 이렇게 x가 0.1에서 8까지 움직일 때 t를 그리고 4초까지의 그린, 올라가면서 그린 길이를 구하라. 예를 들어서 내가 z를 3 곱하기 t라고 하면은 더 빨리 올라가겠죠. 이렇게 더 빨리 올라갑니다. 위로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럼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이 길이 이거 어떻게 재냐 이거예요. 직선도 자될 수도 없죠. 적분식 쓰면은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나오는 식대로. 각각의 R 벡터라니까 R 프라임 벡터 해가지고 적분하면 나온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리니어 엘리먼트 DS하고 아크 랭스 파라미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밌는 게 앞에서 이제 여기 이제 S라 그랬죠. 그죠? 커브의 랭스입니다. 시간까지. 이렇게 적분으로 여기 나온 R 벡터를 이제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를 이제 미분한 거를 제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와서 다시 정리하면은 DS의 제곱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요 DS를 뭐라고 하냐면은 리니어 엘리먼트, 어떤 곡선의 리니어 엘리먼트라고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그냥 t를 대신에 us는 r's로 어떤 시간까지 이렇게 s가 이렇게 적분한 거니까 u로 표현한다는 것 같아요.